꾸준하게 아이와 함께 했던 건 대화였거든요. 독서도 있지만 일요일날 그걸 보고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편이었어요. 초등학생도 참여하거든요. 아이가 면접 볼 때 좀 편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책장은 아이가 넘기게 해라. 저는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어디 쪽에 있어야 될까요? 그러려면 21년 차 초등교사이자 아들 셋, 딸 하나를 키우고 계신 허승희 선생님 댁에 왔습니다. 엄마의 대화력 저자 허승희입니다. 4남매 키우는데 첫째가 고2, 둘째가 중2, 셋째가 초등학교 5학년, 넷째가 7살이에요. 네. 3남매는 그래도 조금 보실 수 있는데 4남매는 정말 네, 보기 힘들어요. 맞아요. 대단하시고 어떤 뭔가 사연 같은 게 혹시 있으세요? 제가 태어난 곳이 종갓집이었어요. 그래서 식구들이 저희 집에 많이 모이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애 셋은 일단 낳아야 되겠다 생각은 했어요. 3살 터울로 첫째, 둘째, 셋째를 낳았고요. 아, 나의 운명은 딸이 없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삼형제 잘 키워야지 했는데 하늘에서 주신 넷째가 탄생을 하면서 4남매 엄마가 되었습니다. 막내를 잉태했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사실 슬펐어요. 제가 40 초반이었거든요. 42 정확하게. 내 나이에 육아를 또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힘들었는데 낳고 나니 너무 이쁜 소중한 넷째입니다. 넷째 덕분에 제가 더 열정적으로 육아 생활을 또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책도 또 쓰게 되고 그런 에너지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께서 첫째와 둘째를 모두 영재원에 합격시키신 분입니다. 특히 첫째는 서울대 영재원에 합격했어요.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 영재에 여러 가지 특성이 있거든요. 굉장히 높은 지능과 집중력과 오랫동안 그것을 해나가는 인내력이며 어떤 특성들이 꽤 있어요. 6, 7가지가 있는데 사실 저희 아이가 그런 측면을 많이 가지지는 않았어요. 그 중에서 유독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한 집중력을 발휘하더라고요. 일록 같은 것들 또는 이제 뭔가 고장나거나 그러면 분해해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둘째는 발표하고 발명하고 그림도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은 그런 포트폴리오까지는 필요하지 않아요. 공부하면 되거든요. 과학이면 과학, 수학 분야에 문제집들도 있고 대신에 꾸준하게 해야 되죠. 대학은 그동안에 아이디어 발명했던 것들, 봉사활동 했던 것들이 좀 있었어요. 좀 모아서 좋은 영향을 끼쳤고요. 거기다가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소개서 쓸 때 그동안 책 읽고 독서록 쓰고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뭐 많은 독서보다도 하나의 독서를 진로나 내가 관심 있는 분야와 잘 연결시키는 이야기, 그게 스토리텔링이잖아요. 대학 쪽에서는 요구하는 사항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첫째가 현재 자사고에 다니고 있는데 1단계는 추첨, 그리고 2단계는 자소서랑 면접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어떤 게 도움이 되셨다고 하셨는지. 꾸준하게 아이와 함께 했던 건 대화였거든요. 독서도 있지만 저희가 시사 다큐를 봐요. 일요일날 쌤과 함께라는. 초등학생도 참여하거든요. 뭐 이슬람의 전쟁 그런 부분도 나와요.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그 주제에 대해 좀 깊게 나눠보는 그런 부분들이 아이가 면접 볼 때 좀 편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초5도 있고 7살짜리도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입시 경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책을 깊게 읽기, 그걸 잘 자기 생각으로 엮어 나가는 것이 학교 현장에서도 수행평가로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여겨질 거고요. 대학 입시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7살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요. 아침부터 얘기해볼까요? 네. 깨울 때 저는 동요를 틀어요. 7시 정도 어린 생활을 하고 나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화상 영어를 시작했어요. 방과 영어를 하는데 집에 와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해주면 너무 좋은데 엄마는 저녁에 바쁘잖아요. 지인분이 화상 영어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여러 선생님 미팅 해보니까 너무 괜찮아가지고 지금 한 2주차 하고 있는데 재밌게 하고 있어요. 한 25분짜리로. 놀이가 80, 90% 정도 해당하죠. 그분이 하는 말을 다 따라하는 것 같아요. 굿잡도 따라하고 친숙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기도 해서요. 사실 이제 이 화상 영어 하기 전에 많이 흘려주긴 했어요. 밥 먹고 나서 하면은 그것도 그냥 틀어놓고요. 이게 듣든 안 듣든 배경음악처럼 화요일에는 발레, 목요일에는 한국무용 해서 4, 50분 정도 하나 봐요. 그렇게 와서 집에 오면 제 퇴근 시간하고 맞아요. 8시부터는 오빠들도 자기 공부하는 시간, 하는 시간이어서 막내도 이 자리에 이제 앉아서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했던 것들이 꼭 그 가방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어서 그림을 그린다거나 한글 수세기 해가지고 9시까지 좀 자유롭게 하는 편이에요. 한글은 네. 어떻게 해주셨어요? 적정한 시기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한글을 해주긴 하더라고요. 아빠들 영향도 조금 있어요. 일정 시각 되면 공부를 하니까 나도 공부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큰아이부터 셋째까지 했던 게 기탄 한글이었어요. 스티커 붙이고 그림 그리고 이걸 목적으로 이제 한글 떼기를 시작해서 습관처럼 한쪽씩이라든지 어느 날은 필이 꽂히면 몇 장이고 할 때가 있어요. 한글을 터득하는데 더 도움이 됐던 건 보드게임을 많이 하거든요. 의성어, 의태어, 보불도 있고 그걸 통해서 좀 눈으로 익히고 말로 뱉어내고 하는 것들이 성장하고 발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편지를 주고받는데 처음에 그림으로 주고받았어요. 어느 날은 한글이 나오더라고요. 거실 인테리어 포인트가 있다면요? 대화의 모든 시작이 여기서부터 되고요. 이 책상이 낮고 의자도 낮아요.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리를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어서 그렇게 했고 탁구도 치고 보드게임도 여기다 펼쳐놓고 여기는 이제 보드게임 일부만 5, 60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7살 아이가 하는 것만 좀 꺼내놨거든요. 국어 남자아이들이 좋아했어요. 과공룡, 의성어, 의태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고PC 게임이라고 지금도 재밌어 해요. 게임을 하면서 한글로 읽는 것은 대부분 좀 하지 않았나. 여기에 플러스 그림책. 도불도 수개념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숫자 세가지고 누가 더 많이 같은 그림을 선택했는지 잘 가져갔는지 이런 것들인데 엄마 이건 뭐야 이거는. 아 이건 선인장. 모양과 어떤 이름을 매칭하는 것들도 자연스럽게 좀 해야지고요. 밥 먹고 나서 7시부터 8시 타임에 쉬고 놀고 그럴 때 제가 꼭 앉아서 이거 한 게임은 근데 나 세 게임은 안 돼. 딱 2번이야 라고 이제 해줍니다. 너무 피곤하니까요. 저희 집에 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 이사 올 때도 한 3,000권 버리고 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이 계속 넘쳐나서 이 회전 책장은 우리 막내를 위한 공간으로 책을 주로 꼽아놨는데 다른 거보다도 CD, 고등학교 2학년 된 첫째 때부터 사용하던 거예요. 한글 교육이나 영어 교육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흘려 듣는 거를 중요시해서 진짜 동시 동요 많이 들려줬어요. 전래 동요, 국악 동요도 있고 보리 뭐 어린이 노래마을이라든지 CD북으로 돼 있는 것들을 많이 했어요. 이 CD를 빼서 아이가 옆에서 이렇게 들을 수 있게. 이게 그냥 습관이 됐어요. 이렇게 연결하면 CD에 있는 게 여기 TV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DVD. 영어 달력은 뭐? 이건 저를 위해서. 아, 막내가 어린이집에서 막 영어 선생님하고 뭘 해오는 거예요. 그럼 나도 좀 해줘야지 해서 go and watch 이런 거 해봐 그러면 yes mom 이 정도 해가지고 근데 되게 즐겨서 해서 인력처럼 네. 한 번씩 보고 있어요. 막내 아이의 공간이에요. 제 자리는 저긴데 저기 이렇게 니은자 형태로 놔둬가지고 아이하고 좀 소통도 하면서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려는 취지였어요. 이 의자는요 큰아이 때부터 물려주고 물려받은 이게 색깔이 원래 초록색이었어요. 근데 지금 바꾼 거거든요. 이거 시트를 바꿀 수 있어요. 이 칠판에 있는 이 말들은 뭐예요, 문장? 저희 집에 또 남자아이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말이 험해질 때가 있어요. 좋은 문구들 없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실수 오케이? 좋아. 다시 해보는 거야. 라고 이게 이제 어떤 대사처럼 저희 집 이야기가 됐고 네 덕분이야 라는 말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곳곳에 지금 저런 걸 붙여놨어요. 하다 보니까 말하다 웃게 되더라고요. 애가 좋아해서 이거 말고도 숫자나 한글 자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글이나 숫자는 다 별로 재미없어 해서 요거 가지고 놀고 있어요. 애랑 많이 놀았던 게 여기 뒤에 문장 카드가 있어요. 5살, 6살 때는 이거 뜯어가지고 넘기면서 그림으로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서 한글로만 보여주면서 이제 이번에 아이가 시계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손목 시계도 사주고 바늘 있는 알람 시계도 구입을 했어요. 이제 안방에 있긴 한데 거기다가 이걸로 이제 시작을 조금씩 그래서 이게 사실 시계가 1학년 2학기 때 이제 나오거든요. 이름감도 있긴 한데 아이가 관심 보이고 흥미 보이는 지점에서 시작할 수 있으면 더 빠르게 아이가 일상생활에서 좀 익힐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새벽 글쓰기도 하고 책도 여기서 나왔어요. 아이하고 연결이 이렇게 돼요. 어려워하면 이렇게 가서 소통하고. 고학년 친구들은 알아서 거의 공부를 해서 엄마가 신경 써줄 거는 별로 없고요. 걔네들하고는 네.
말을 최대한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사춘기 애들과는 어떻게 말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까? 엄마의 말을. 초등학교 때까지는 여기서 그냥 뭘 하든지 뭐 놀기도 하고 공부하고 이제 자기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특히 영어 공부할 때 녹음하거나 막 읽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인강 들을 때. 큰애도 그렇고 둘째도 영어는 다니지만 수학이나 이런 건 또 안 다니고 혼자 공부하고 있거든요. 필요할 때 여기 거실에 나와서 공부하고 공부방을 마련을 해서 거기서 공부방으로 잠깐 볼까요? 세 명이서 서로 존중하자 해가지고 약속 정한 거예요. 되게 네. 독서실에 붙어 있을 법한 그쵸, 글씨체와 약간 그쵸. 규칙이네요. 네, 둘째가 했고 둘째가 빨강이가 네, 빨강이가 주도적으로 이거를 했습니다. 네. 큰아이. 네, 고등학교 아이인데 자기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 했어요. 이제 학교에 있는데 모- 뒷배기만 따로 네, 다이소에서 사왔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둘째, 중학교 2학년. 네, 셋째가 정리 잘 해놨죠. S입니다. 네, 안방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오셨어요.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각종 스티커들이 우리 7살 아이가 3살 때부터 계속 붙여오던 거라 안 떼고 스티커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김치통으로 쓸 법한 그 통이에요. 그냥 가져다가 일주일 거를 아이랑 같이 골라와요. 네. 너가 한 권 고르고 엄마가 한 권 골라 해서 읽히고 싶은 책도 여기다 막 넣어놨어요. 이런 것도 넣어놓고 이런 것도 넣어놓고 4살, 5살 때까지는 엄마가 주도적으로 읽어주잖아요. 책장은 아이가 넘기게 해라. 저는 원칙이었어요. 엄마가 이제 어디 쪽에 있어야 될까요? 그러려면 왼쪽? 왼쪽. 그리고 아이가 오른쪽에 있어서 손으로 이렇게 오른쪽 페이지를 넘기잖아요. 충분히 그림을 잘 볼 수 있게. 두 번째는 제가 녹음도 해놨어요. 엄마가 좀 녹음 좀 해놓을게. 지안이가 듣고 싶을 때 들어. 그러면서 핸드폰으로 설거지하고 있을 때 이거 눌러줄게. 이거 듣고 있어? 라고 하고 이제 제가 막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그럴 때도 있었다는 거. 6살에서 7살 넘어오면 떠듬떠듬 뭔가를 읽으려고 해요. 통째로 이렇게 외워버리는 경우도 맞아요. 있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책들은. 그런 것들은 한쪽씩 또는 한 줄씩 번갈아 가면서 서로 틀려도 상관없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막내가 엄마는 나의 보석이야 라는 말을 해줬어요. 반대로 우리 민준이, 서준이, 원준이, 지안이 단 하나밖에 없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거든. 그 보석을 서로 잘 닦아주고 또 어루만져줄 수 있는 엄마와 자식으로 함께 잘 살아나가보자. 고맙고 사랑해 얘들아. 안녕.